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국제화부총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방청록입니다. 앞서서 장관님과 그리고 또 원장님의 통찰력 있는 발표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참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문무대왕의 그 리더십의 요소가 국제교류 협력의 과정 속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반영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영역의 또 어떤 형태의 사업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국제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국제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학 내적인 차원에서의 국제화, 글로벌화가 하나의 관점이라면, 다른 하나는 우리 대학과 다른 대학,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대학 간 협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가 제 스스로가 고민을 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문무대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호국, 애민, 해양 정신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정말 탁월하셨던 국가의 지도자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기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과거의 문무대왕의 리더십을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며 고민을 해볼 때 어떻게 이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형태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형태로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오늘 이 발표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앞두고 있는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에이펙 회의와 관련해서 좀 먼저 몇 가지만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조만간 에이펙이 경주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에이펙은 말 그대로 1989년도에 개방형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함께 만든 국제적 협력체입니다. 지역적 협력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오픈 리저널리즘이라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을 해서 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어떻게 함께 평화를 강화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개방, 협력, 공존이라는 정신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에이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이펙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GDP 기준으로는 61%, 그리고 무역의 기준으로는 세계 무역의 약 50%가 이 에이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했을 때에는 세계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북미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나 발전 정도,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는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에이펙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대다수가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미주 지역과 러시아 등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이펙 협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숫자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 국가들끼리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 전공 영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아시아 지역을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특별히 동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정치, 외교, 안보적 불안감과 위협은 잘 해소되지 않는 그런 패러독스한 상황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이펙에 속한 국가들 역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안보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사회 경제적 격차 때문에 등등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에이펙에 속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글로벌 문제와 바로 다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격차, 문화적인 갈등, 그리고 다문화, 국제 이주, 기후 변화, 국제사회가 경험하는 이런 문화들을 이 에이펙에 속한 국가들이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동의 인식에 기반을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무대왕께서 과거의 삼국 통일의 유업을 달성하시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다양한 통치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셔서 분열을 통합으로 이끄셨고, 그리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셨고, 그래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심과 동시에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담보하심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던 그런 리더십의 성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로 이런 리더십의 성과가 어떻게 다시 한번 에이펙을 기점으로, 그리고 또 그 에이펙을 또 넘어서서 글로벌한 수준에서 협력으로 우리가 그 발전시켜 나갈 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글로벌 교육 협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에이펙에 속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들을 강화해 나간다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협력 외에도 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이른바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해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도시를 방문을 했을 때 그 도시에 과거 살았었던 지도자가 어떤 철학과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 지역의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소개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무대왕은 이 경주시나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도 문무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보다 저희들이 문무대왕의 리더십 그리고 많은 업적들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알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문무대왕의 철학, 비전이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아마도 큰 성과가 되어질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고민할 때 한국의 발전 모델을 우리가 많이 참고했다,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또다시 문무대왕의 철학이, 문무대왕의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이렇게 기여했다라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한국을 더 많이 찾고자 하게 되는, 말 그대로 공공외교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대왕의 리더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4가지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자칫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통합과 그리고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리와 원칙의 조화의 리더십, 특별히 당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신라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협력하면서도 또 동시에 견제하는 뛰어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셨던 모습을 볼 때 실리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시며 또 조화를 이루어내셨던 그런 리더십이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 기반의 유연한 수용적 리더십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래적 문물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했고, 그것으로 또 신라의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많이 반영을 시켰고, 그것이 또한 동시에 통일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크게 기여가 되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고 또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으로 지켜내는 그런 유연한 수용적 리더십을 보이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해양 정신과 미래지향적 비전적 리더십으로 그렇게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문무대왕 릉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말 그대로 국가를 외세의 특히 외구의 침략으로부터 지키시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또 동시에 그 해양을 통하여 우리 신라 통일 한국의 그 삼국 통일되어진 국가의 그 위상이 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분명히 보이셨다라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해양 정신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적인 리더십이 국가 발전의 하나의 철학이었고 또 국가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셨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삶의 모든 족족이 이런 그 미래지향적으로 국가 발전을 다시 후대에 제시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포용과 통합 정신, 그리고 해양 정신, 그리고 평화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정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이 세 가지 정신을 어떤 요소들이 그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가를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 이후에 다시 또 후에 제가 말씀드릴 국제적 교육 협력의 과정 속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포용과 통합 정신입니다. 포용과 통합 정신. 좀 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 말 그대로 지역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하시는 과감한 정책들을 펼치셨고, 그것으로 정치적,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정치 세력을 아우르시는 화합적인 통치로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통일된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의 어떤 기반을 조성을 하셨는데, 특히 거기에는 불교라는 종교적인 기반도 있었지만 동시에 교육을 강화하심으로써 말 그대로 문화와 인재를 중시하셔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셔서 그것이 결국 국가적인 통합이 강화되어지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양 정신입니다. 해양 정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문무대왕 릉으로 우리가 상징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보이셨던 그 삶의 모습과 그리고 국가 그 방어의 그 철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말 그대로 이 해양 정신이 확고한 주권 수호 그리고 국가의 자주성 확보라는 어떤 관점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말 그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 이제 해양 개척의 비전을 분명히 후대에 보이셨고, 그리고 해상 교류를 통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국가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동시에 후대에게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문무대왕께서는 당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글로벌한 국제적인 비전을 보유하셨던 그러한 뛰어난 지도자셨던 것을 저희들이 이 해양 정신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결집되어 있는 것이 세 번째 바로 평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 분열의 그런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통치력으로 리더십으로 국내적인 안정을 이루셨고 조화를 유지하셨고 또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셨고 말 그대로 평화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셔서 말 그대로 이 강력한 국가의 안보 그리고 내적인 사회 정치적 통합이 지속적인 통합,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리와 원칙이 조화를 이루고 그를 기반으로 자주적 국가 운영을 실현하셨고 그를 통해 통합과 평화를 이끄신 실천적 리더십, 바로 이 문무대왕의 리더십이 글로벌 교육협력 차원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실천적 교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문무대왕의 리더십과 가치가 글로벌 교육협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고민해보는 또 중요한 주제이자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글로벌 교육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는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또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 아시아 태평양 세계시민교육연구원이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의 세계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모두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다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간 이해를 높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결국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계적인 평화의 기반이 되고 그것이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가능케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세계 시민 교육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 교육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 국제적인 교류 협력의 과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이주의 문제, 난민의 문제, 다문화, 여성, 평화, 환경, 사회 경제적 격차, 불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국제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고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지질 않는데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지역이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시간적인 시차를 지나 돌고 돌아서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다른 그 국가나 세계의 사람들이 그 문제들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 이주의 문제이죠. 난민의 문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불균형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결과로 특정한 계기가 발생을 하면 국제적인 이주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국제적인 이주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고스란히 그 이전에 이 문제를 경험했던 국가들의 문제를 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말 그대로 글로벌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문제이자 동시에 나의 문제인 우리들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우리가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세상의 문제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이 세계시민 교육의 중요한 원칙들을 문무대왕의 리더십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참 놀랍게도 문무대왕께서 보이셨던 리더십의 요소들은 오늘날 세계시민 교육의 주요 원칙과 중요하게 매우 밀접하게 부합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세계시민 교육의 주요 원칙들이 있는데요. 공존과 존중 등 보편적 가치 존중,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현실인식,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실천,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의 중요한 원칙들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문무대왕께서 과거에 보이셨던 리더십의 요소들을 사실상 비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제주에서 에이펙 교육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교육장관 회의의 주요 주제는 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이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교육 협력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협력, 연결, 번영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혁신, 그리고 회원국 간 교육 협력과 디지털 자원 접근성 확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 교육 격차를 줄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 이러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지난 교육장관 회의가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장관 회의의 내용들은 또다시 이제 곧 열리게 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그 회담의 내용 속에 아마 주요 이슈들은 아젠다들은 다시 또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논의되었던 주제들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무대왕의 리더십의 요소들이 사실상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장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저런 아젠다들이 이제 또다시 정상회의의 내용에 반영되어지고 정상회의의 내용들이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의 사업들로 또다시 제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문무대왕의 리더십의 요소를 반영하는 그런 높은 뛰어난 문화적인 자산을 또 그리고 철학적인 자산을 국가 발전의 리더십의 자산을 이런 교육의 컨텐츠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에이펙 차원에서도 국가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할 때 세부적인 교육 사업들이 제시되어질 때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방문하면 너무나 많은 문화적인 자산이 있는 정말 대표적인 도시이지만 특별히 문무대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제 그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에이펙 차원에서 혹은 그 이상의 기회에서 다양한 교육과 관련되어진 협력, 교류 협력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 그 협력의 내용 속에 이 문무대왕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무대왕의 리더십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에이펙 교육 협력의 어떤 시사점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각 리더십의 요소들별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구별해서 소개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펙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번영 그리고 공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또 북미 지역까지 아우르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이런 어떤 차원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다문화의 이해, 공존, 존중 그리고 그 다양성, 포용적 지역 공동체 어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고려한다면 그런 요소들과 관련되어진 콘텐츠가 만들어질 때 저는 문무대왕의 업적을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그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북연구원 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요, 지금 경상북도 차원에서 경북학당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학당 차원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한글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 경북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고 대학들이 그렇게 노력하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북학의 내용 속에 경상북도의 다양한 위인들이 또 과거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들이 소개될 수 있는 시간이 그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도 이 문무대왕의 또 정신이 그 교육 과정 속에도 많은 개발도상국에 특히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관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요소를 보시면 회원국 간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함으로써 문무대왕의 정신을 확산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연한 문화와 문물을 수용했던 수용적 리더십의 하나의 그 적용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국가들과 저도 사실은 과거에 짧은 기간이지만 외교부에서 통상교섭본부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차원에서 수많은 교류 협력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서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벤치마킹해서 자국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의 사업 중에 한 국가의 지도자의 철학과 정신이 어떻게 국가 발전을 이끌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담을 때 문무대왕의 또 정신을 그 속에 포함할 수 있다면 또 그 속에서도 그를 통해서도 베스트 프랙티스로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 그리고 상호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와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이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문무대왕의 리더십의 주요 요소들이 다시 적용되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냥 다시 한 번 더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에이펙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이 말 그대로 개방적 지역주의에 기반을 해서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무대왕의 리더십의 요소들을 세계 시민 교육에도 반영을 하고 교육격차 불평등 해소 프로그램에도 반영을 해서 정말 수많이 진행되고 있는 교류 협력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아마도 이제 문무대왕의 정신이 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지역들에도 더 확대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직업교육과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이 진행되어질 때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좀 더 많이 도와주기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특히 아세안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교육의 프로그램 콘텐츠 속에도 저희들이 이 문무대왕의 리더십의 요소들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 국가들의 출신들의 수많은 기술과 직업 역량을 새롭게 갖추게 되는 인력들이 한국 사회에 남아서도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될 때 본인들이 소속되는 한국에 대한 말 그대로 애정과 호감도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가끔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들이 좋은 기억으로 또 본인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결국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만났었던 좋은 개개인으로서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문화적인 경험, 또 다양한 어떤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직접 경험했다는 기억,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자부심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경주, 경북 지역에서 경험하는 이제 노동하고 있는 또 이쪽에서 정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문무대왕의 리더십과 같은 이런 리더십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난다면 그것이 본인의 또 자부심에 또 연결이 되어서 더 자랑스러운 요소로 내가 이전에 문무대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다. 정말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에이펙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상호 이해 증진 프로그램 속에서도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경주 지역의 문화 탐방을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요. 이 경주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는 불국사 석굴암을 방문하고 몇몇 이제 문화적인 유적지들을 방문을 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교육의 콘텐츠 속에서도 문무대왕과 관련되어진 콘텐츠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어떤 문무대왕의 리더십이 교육 협력을 통해서도 교육 협력의 중요한 콘텐츠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화교류 행사나 청소년 캠프, 그리고 그 경주 지역이나 혹은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공동학위제 등등을 운영을 할 때 이 경북 지역의 그 문화적인 자산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 중요한 위인들, 문무대왕의 리더십이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면 아마도 학생들이 문무대왕의 정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 그것이 다시 또 소개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에이펙에 속한 국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역사적인 과거의 경험이 국가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긴장이 남아있고 더 개방적인 협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과거 역사적인 경험들이 사실상 그런 협력을 가로막는 요소로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무대왕께서 실제로 보이셨던 그 평화정신, 그것이 갈등을 예방하고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갈등 해소와 그리고 평화 정착이란 차원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속에도 평화 교육 차원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결국 제가 좀 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문무대학의 리더십은 국제협력의, 특별히 국제교육적인 협력의 하나의 중요한 리더십의 모델이자 또 교육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교육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문무대왕의 리더십과 가치를 또 정신을 글로벌 교육 협력의 기회가 될 때마다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것이 공동 협력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교육 협력에 연계되어서 발전이 될 때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강화되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무대왕 정신이 우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한국뿐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소개되고 그 정신이 많은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로 이제 중요하게 남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무대왕의 리더십이라는 과거의 역사의 정말 저희들에겐 소중한 문화적인 자산이 이제 교육과 연계되어져서 세계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